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노동의 권리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낸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질문합니다. 일하는 당신은 지금 인간답게 일하고 계신가요? 나에게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무기스키 널 위스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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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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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옥천고등학교에서 온 19살 3학년 박수연. 이채영, 권나원, 지윤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누구인지 왜 모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저희는 옥천고등학교 소속 3학년 학생들이고요. 오늘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모였답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모르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지역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이슈를 주제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죠. 이 시간은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노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학교 밖에서,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우리는 이미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존중받고 있을까요? 알바생이라고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당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여기는 비틴스, 비하인드 틴 스트러글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는 지금 시험이 다 끝나고 여름방학을 시작해서 그런지 다들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변 친구들이 알바를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나원 씨도 혹시 알바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예전에 해보고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서 다들 알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몇몇 친구들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른 지역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알바를 시작한 친구들이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뉴스를 보셨길래 그렇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뉴스에 따르면 그 청소년 노동 인권이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피해보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던가 추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법적으로 청소년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일을 시킨다던가 등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되더라고요. 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청소년분들 본인도 자신의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이번 라디오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몇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노동 인권에 대해 잘 숙지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 업종 금지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적은 편이었어요. 새삼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깨닫네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조금씩만 들어봤지 정확히 무슨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길고 항상 숙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았는데 채영 씨 말을 들어보니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의 청소년 노동 인권을 알리고자 이번 라디오에 참여한 겁니다. 와! 그럼 먼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노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을 통해 행해지는 행위이죠. 우리가 알아볼 청소년 노동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맞춰보시죠. 오, 퀴즈라니 기대되는데요. 뭔가요, 수연 씨? 어서 빨리 문제를 내주시죠. 네, 그럼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문제 나갑니다. 자, 청소년 노동인권은 왜 중요할까요? 글쎄요. 청소년도 어른처럼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전 청소년과 어른과 동등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법에서 노동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대상에 청소년과 어른 모두 명시적으로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정답인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청소년도 노동자이자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정당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청소년들을 노동 현장에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야간 위험 작업 강요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데요. 과도한 노동은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 건강, 학업 수행,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청소년기에는 배움과 성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노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절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청소년의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과 미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노동 인권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기 권리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고 건강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노동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둘째,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장받고 넷째,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과 미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법 규범인 조례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든 지역도 있고 조례가 제정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든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유나 씨?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노동 환경과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맞는 보호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함입니다.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다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을 통해 성장하면서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휴, 열심히 말하다 보니 숨이 차네요. 수연 씨가 이어서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세 번째 이유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과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마을 단위에서 노동인권 교육, 상담, 신고 절차, 사업주 계도 활동 등을 하려면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제도적 근거와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실적 노동권 침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옥천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질 뻔했다는데요. 옥천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불법 야간 노동에 차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조례안을 완성해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랬군요. 아쉽네요. 만들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옥천의 청소년 노동 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만들어질 뻔하기만 하고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워요. 옥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는 식으로 고지 없이 잘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학교에서 정치와 법 시간에 근로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해고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 속 얘기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실제 사례를 접하면 이런 내용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라디오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변 친구들이 알바 중 겪었던 일들을 사연으로 받아봤습니다. 오,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나은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첫 번째 사연은 세훈 씨의 그날 저는 조용히 월급에서 깎였습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었던 일화입니다. 평소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만취한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폭언을 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깎아달라고 행패를 부리셔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날 다른 선배가 금액 정산을 잘못한 걸 저에게 증거도 없이 뒤집어 씌워서 제 월급에서 돈이 깎였던 적이 있어요.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말 꺼냈다 잘리면 어쩌나 싶었고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 저라도 제가 하지 않은 실수를 뒤집어 쓴다면 정말 억울하면서도 이런 현실을 말할 곳도 없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을 받아보니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한 명뿐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사연은 수연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더 있다니. 아, 이번엔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을지 민지 씨의 그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주문을 받던 중 손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불쾌했지만 제가 괜히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 손님에게 그만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이 일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그저 화났겠다, 어쩔 수 없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면서도 눈빛은 너가 과장해서 느낀 거 아니야? 라는 눈빛이었어요. 그 상황을 부모님께 말하긴 부끄러웠고 CCTV에 말이 찍힐 일도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한테만 털어놓았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손님한테 그런 발언을 들은 것도 정말 화났을 텐데 사장님도 외면하시고 어디 마땅히 털어놓을 것도 없어 소갈이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라도 저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친구들한테만 간단히 털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면서 겪은 일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더 심한 게 있는 건 아니겠죠?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사연 유나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충격받을 것 같지만 마지막 사연, 원영 씨의 엄마조차 이건 사회생활이라고 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원영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던 중 사장님이 실수했다며 욕을 하고 손님이 카드를 던지며 막무가내로 화를 낸 일을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것이라며 이 정도는 버텨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 텃세도 심하고 시간을 초과해 일했던 거에 대한 수당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데서 쓰긴 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나 씨, 사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텃세나 실수에 대해 혼나는 강도가 애매해서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도 애매하니 상담이나 구제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근로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니 고민이 많이 됐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법을 공부하고 싶은 저도 근로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던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말한 건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 모두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다 잘 몰라서 못 쓸 것 같다. 신고하면 잘리는 게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씁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진로와 관련지어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한 제안에 앞서 노래부터 듣고 오실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다들 노래 듣고 오셨나요? 이어서 각자가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방안들을 서로 소개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두려움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공익 목적에 한해서만 보호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아르바이트 중 겪는 개인적인 피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소년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법률 이해도 미흡 등 현실적 장벽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전용 간편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과 익명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불이익 발생 시 사용주가 책임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근로 시작 전 신고 관리와 보호 조치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 대상의 성희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을 고려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합니다. 여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동성 상담사 배치 의무화, 익명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 그리고 매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의 사전 고지 등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위법 요소가 포함된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위법 여부를 판별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AI 판별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며 악의적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권리 교육을 넘어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 체계, 신고 절차 등 실질적인 노동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 들통나는 순간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성희롱 문제가 빈번하다는 게 정말 충격인데요.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이런 성희롱에 더욱 취약한 만큼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성희롱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큰 트라우마로 남겨져 평생을 따라다니죠. 그만큼 더더욱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을 동등한 노동자로 대우한다는 상호 신의의 계약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증거가 될 텐데 업주들이 이거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일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이용한다고 느껴져 화가 나네요. 채영 씨가 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공론화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우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배달업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안전사고 등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죠.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과 방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실태를 심층 취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내고 반복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하고요. 뉴스 보도에서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튜브,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노동권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알바 권리 알려줌과 같은 짧은 영상 시리즈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수당 계산법, 임금체불 대처법 등을 쉽게 알려주는 방식이 있죠.
이런 콘텐츠는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지역 방송국이나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 대상의 노동권 캠페인이나 참여형 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근로 경험을 취재하고 영상이나 기사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런 목소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창구가 되어줄 수 있죠. 이처럼 언론과 방송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건강한 청소년 근로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언론의 공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실태를 드러내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현실적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노동권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나 청소년이 직접 취지에 참여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를 단지 제도나 법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취재에 참여하는 미디어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표현하고 확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또 알바 권리 알려줌과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도 실용적이면서도 눈높이에 잘 맞는 방식이라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알바 권리 알려줌 같은 콘텐츠 아이디어 되게 현실적이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 유튜브나 SNS에서 정보를 접하니까 거기서 노동권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프로젝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광고 홍보 쪽에서 그런 캠페인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를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보 전달 방식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저는 언론과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소년 대상 노동권 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청소년들은 법률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고 실용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노동권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하면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권리, 주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 안 쓰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주제를 카드뉴스나 짧은 영상, 릴스, 쇼츠 형식으로 제작해서 지역 교육청 너튜브 채널이나 청소년 지원 기관, 지역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자연스럽게 권리의식이 생기고 위법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력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역 언론과 협업한 청소년 노동 실태 취재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현실을 조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지역의 학교, 청소년 단체, 미디어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하며 기사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도 연결되고 청소년들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기록자이자 의견 제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만든 콘텐츠는 지역신문, 마을잡지,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되면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 노동 권리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가 청소년 노동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이 작은 실천들이
청소년 노동권의 현실을 바꾸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을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접근하려는 시각이 참 신선하고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카드뉴스나 쇼핑 콘텐츠로 권리를 쉽게 전달하겠다는 방법이 청소년이 쉽게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취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기록자이다 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청소년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법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정보의 전달 방식과 사회 인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침묵하게 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인데 그걸 미디어의 힘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참 현실적이고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취재 프로젝트라는 부분도 정말 좋았어요. 단순히 정보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된다는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가 말씀하신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저는 그리고 나원 씨가 제안한 방안이 청소년들이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어느 정도 지금과는 다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바몬 캠페인처럼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청소년 노동 인권을 주제로 한 공공 캠페인을 기획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슬로건을 제작함으로써 이를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인권에 대해 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다 보면 고용주들조차 여러 방면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알바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감정 호소형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하면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으며 마치 청소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민증 마크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업소에 청소년 안심 일터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인증 마크 캠페인을 진행하여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 인권을 보호해줄 만한 업종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마크를 부착한 업종의 경우 다른 사람들 간 사이에서 선한 이미지로 알려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을 지지하고 선호하는 추가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좋은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많이 그리고 잘 활용하잖아요. 이 점을 이용해 청소년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와 협업하여 시청자들의 실제 알바 경험을 공유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 챌린지를 SNS에서 진행하여 해당 이슈를 확산시키는 것도 꽤 전략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챌린지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협업을 진행하면 시청자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해당 챌린지가 바이럴되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직접 해당 이슈를 전파하는 데 힘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챌린지가 밈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해당 챌린지의 내용인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이 강화될 수 있고 이후에 청소년 스스로가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자발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캠페인 전략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안심 일터 인증마크 캠페인 제안은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에서 단순 보호를 넘어선 주체적인 선택권 부여라는 측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SNS 챌린지 아이디어도 요즘 청소년들 특성과 소통 방식을 잘 반영한 전략이라 정말 좋았어요. 이런 캠페인은 공감도 되고 참여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 캠페인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나치다가도 계속 노출된다면 결국 호기심을 갖고 한번 뭔지 보기만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특히 청소년 노동 인권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신선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게 느껴졌고요. 공익 광고나 챌린지를 통해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드는 흐름도 진짜 설득력 있었어요. 청소년 안심 일터 인증 마크, 이 아이디어는 듣자마자 이거 당장 시행돼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만약 그 마크가 SNS에서도 화제가 된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나 씨의 말씀처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확산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캠페인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네요.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더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지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원 씨? 네, 우선 다들 말씀해주신 경험담을 들어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는 먼저 일할 때 꼭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청소년은 노동 현장에 더 취약하며 건강한 노동 가치관을 키우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옥천 노동자협의회에서 저희 지역 청소년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요. 옥천 노동자협의회에서 그간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 교육, 노동 인권 영화 공동체 상영 등을 실시했다면 2024년에는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활동가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 궁금증에 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직접 활동가분과 만나서 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되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세영 씨는 청소년 관련 조례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나원 씨와 유나 씨는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자 깊게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저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저희 의견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셔서 다양한 제안을 주신 점에서 깔끔하게 듣기 좋았어요. 모두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 제가 배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얘기를 나누면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가 나서서 힘입어야 한다는 걸 새삼다시 깨닫게 됐어요. 특히 청소년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미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아직까지는 지역사회가 힘입어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요. 사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잘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 노동인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되는 프로그램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쵸. 아직 뭘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청소년 노동 분위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나마 학교에서나 외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 권리침해 예방 수단들을 많이 알리고 개선해야 해요. 옥천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전에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 교육, 노동 인권 영화 공동체 상영 등을 실시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활동가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었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 상점에서도 옥천 노동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노동자가 그려나가는 옥천 노동의 미래 교육이 열렸다는데 가보지 못한 게 좀 아쉽게도 느껴졌어요. 옥천에서도 제가 알지 못했던 노동 교육이 꽤 많았네요. 저도 집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도와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야 청소년 자신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수연 씨, 채영 씨, 유나 씨의 생각을 들으니까 뭔가 청소년 관련 인권에 대한 저의 인식이 확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 같이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다고 저는 매번 느낍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번 주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아쉽네요. 그러면 계속 대화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게 하고 싶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생각한 게 있는데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설마 이번 주제 대화가 재미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 말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주제로 된 퀴즈를 맞추자는 말이었어요. 아하, 무슨 퀴즈요? 이번에 꽤 많은 지식을 얻어서 저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제가 이번 라디오 끝나고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같이 듣는 분들도 텀을 드릴 테니 한번 같이 맞춰봐 주세요. 총 3문제 나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제일 쉬워요.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아, 뭘까요? 청취자분들은 뭔지 아시겠나요? 저요. 청소년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 이외에도 청소년도 같은 노동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과 미래 권리 의식 함양이 필요하며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과 미래 권리 의식 함양이 필요하며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과 미래 권리 의식 함양하기 위해서 등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일 먼저 맞추셨네요. 당연하죠.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럼 저는 끝나고 밥 사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쉽게는 못 사드립니다. 3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추시면 사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만든 지역 중 두 곳은? 정답은 경기도 지역과 옥천이요. 땡. 경기도는 맞았는데 옥천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정답, 경기도랑 부산광역시요. 오, 정답입니다. 옥천은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무산됐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수연 씨. 유나 씨는 아쉽게 됐네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좀 천천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아까 하나 맞췄으니까 괜찮아요. 다시 맞추면 되죠. 보여드릴게요. 긍정적이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청소년 노동 교육은 옥천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 OX. 정답 X. 아까 채영 씨가 옥천 기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정답이에요. 열심히 들으셨나 보네요. 다들 너무 잘 맞추셔서 그냥 다 같이 끝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문제 할 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열심히 얘기를 나눈 의미가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생각이 잠깐 안 나서 몇 개 놓친 거예요. 아무튼 서로 의견도 나누고 마지막에 퀴즈까지 맞추니 재밌었는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니까요. 처음이라 긴장됐는데 하다 보니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쵸. 원래 하다 보면 다 적응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다 같이 의견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다들 한 명씩 소감 말해볼까요? 이번에 라디오 어땠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지만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겪을지도 모르는 지역사회 문제에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또한 이번 주제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시간이 됐고 앞으로 더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 꾸밈없이 진솔하게 얘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고 다양한 분들께 청소년 노동 인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됐어요. 또한 이번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얘기 나눠서 즐거웠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바라볼 수 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라디오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노동 인권은 쉽게 다룰 게 아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힘써야 도울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의식도 갖게 됐고 우리 지역에 더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아쉽게도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즐거우셨죠? 네. 청소년 노동인권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 성장과 가능성을 위해서 꼭 지키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예요. 지역사회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조례들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며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도 다른 사람과 같은 노동자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니까요.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우리 지역도 많은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원 수연 채영 유나의 BTS 비하인드 틴 스트러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